자, 어제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임종석이 갔다 왔던 한반도 정중앙에 있는 6.25 때 최대 격전지였던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이 공동유해 발굴한대요. 뭐가 좋다고 저 보기 싫은 집단하고 툭 하면 공동으로 뭐 합니까? 아니 철조망 이렇게 놓고 저거는 저거 거 발굴해 가고 우리는 우리 거 발굴해 가고 상대편 께 섞여 있으면 그때는 그냥 서로 돌려주면 되지요. 뭘 하고요? 철조망도 없애서 거기에 아예 군사 분계선이 없애고 서로가 도로 닦아서 이제 한국 중앙에 또 도로 연결한대요. 동해에 연결하고 서해에 연결하고 이제 정중앙에 도로를 연결합니다. 이거 지금 한국의 안보 해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엊그제 최신 방사포 무기 테스트했고 북한에 지금 최정예 한마디로 미사일 기지가 20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국방을 허물면서 한마디로 이 남쪽 북쪽에서 서로 철조망 없앤 자들이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자빠졌어요. 여기에 악수하는 이 사람도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게 영광의 사진이 될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자, 북한하고 뭐가 지금 제대로 평화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약속대로 실천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철책선도 없애버리고 지뢰도 없애버리고 도로를 서로 또 뚫어버려요. 가장 격전지에. 가장 격전지라는 것은 뭔 의미겠습니까? 저기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서 죽도록 쌓았던 거 아닙니까? 산골에서. 근데 거기를 도로를 놔버려요. 철조망을 다 없애버리고. 자, 국방을 해체하고 있어요. 엊그제 전직 장성 국방부 장관 여러분들 몇백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에 한마디로 안보를 해체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 잘한 일인데요. 제가 그거 좀 미적지근하다 했더니만 저보고 또 비판했다고 몇 분 뭐라 그러던데. 아니, 기왕에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써줄 것도 아니고 은퇴한 지 오래돼서 뭐 잡아들인다고 잡혀갈 일도 없고 그런 분들 같으면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너네들은 안보를 해체하는 북한에 붙어먹은 놈들이다라고 말을 와 못합니까?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냥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방을 책임지고 그걸로 이 주역의 위치들까지 올랐던 분들이고 수많은 병들을 거느렸던 분들이고 국가 세금을 국방에 투자해서 그 득도 보았던 분들이시면 기왕에 모여가 목소리 낼 때 한번 제대로 내버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아쉬움에서 그랬습니다. 그거라도 한 게 어디고 라고 이야기하면 더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국방 예산이 3조 5천억이나 또 올렸어요. 46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고 연구 개발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13.7%로 정부 총 지출 증가의 9.7%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평화를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지만은 국방력으로 뒷받침한다고 이 정권이 국방 예산을 3조 5천억이나 더 늘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좌파 정권은 우리가 좌파라고 해서 국방 해체하는 게 아니다 자주 국방한다 이러면서 국방에 신경 쓰는 척 쇼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예산이 국방을 지키는 예산이냐 아니면 국방을 해체하는 예산이냐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수하려면 한번 봅시다. 남쪽의 철책부터 남쪽 한계선부터 없애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뢰 다 제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대 제거한 뒤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길 닦고 또 중간에 군사 분계선 철책 제거해야 되겠죠. 이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지기로 들어갑니다. 그 산속에 이런 공사하려면요. 자, 그 다음에 GP 철수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국방을 해체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굳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안 해도 되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다고 그걸로 1조 8천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병들까지 동원해서 국방부가 국민 100명, 현역 장병 100명에서 국방 참여 예산 대토론을 했다는데, 아니 아무것도 국방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지식도 없는 국민이, 그런 병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대토론회가 되고 국민 참여 국방 예산이 되는 겁니까? 무슨 뭐 원전 없앤다고 수기 민주주의 쇼 하더만은 토론회 엄청 했었더만은 이제 국방부도 그 짓거리 배워서 따라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토론회에서 압도적이었던 게 예비군 훈련비 인상이고 동계 패딩 보급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해요. 2박 3일 동원 훈련 보상비가 16,000원에서 32,000원으로 올랐다. 동계 패딩 점퍼 부분을 시범사업 형태로 36,500명에게 보급하기 위해 20억 예산안이 담겨있다. 그리고 병사 휴가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18,000원을 25,000원으로 올렸다. 쇼하고 자빠졌네요. 실제 이 많은 국방 예산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로 국방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국방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작자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편성된 게 아닌지 정말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세계일보 칼럼입니다. 평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마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뭔가 고민도 해야 된다.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안보다. 안보가 빠진 평화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안보는 그것을 떠받치는 두 개 기둥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하나는 외교고 국방이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차례대로 교대하면서 자기 나라 안보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의 침략에 대비해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게 국방이라면 외교는 주변국과 우호를 통해 한마디로 전쟁 억지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외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면 달려와서 도와줄 친구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누가 있겠느냐. 6.25 때처럼 16나라가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겠느냐. 이제는 미군이 올지도, 그리고 일본군이라도 필요하면 좀 끌어들여야 될 건데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와서는 안 된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집구석에 불이 나면 원수라도 물동이 들고 오면 고맙다 해야 될 건데요. 미친놈들 진짜 지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인들을 푸대접하는 현실에서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에서 오겠어요? 프랑스에서 오겠어요? 그 나라 대통령 좀 이상하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내겠습니까? 자, 인천 자유공원, 그 중국 뭐 차이나타운 위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메가드 동상은 얼마 전에 또 누가 불을 질러가 옆에 나무까지 탔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목이 감기고 불에 타는 수모를 겪었다. 우방국 미국 대통령은 허구한 날 사진이 화형식을 당하고 광화문에 이복형까지 죽인 김정은에 향해서는 온갖 칭송과 찬사가 백주에 난무하고 성조기는 찢겨서 이렇게 길거리 버려지고 있어도 경찰은 구경을 하는 나라다. 이런 배반의 언행이 전 세계에 다 보여졌고, 자, 그걸 본 외국의 6.25 참전했던 노병들은 우리가 헛죽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국방이 온전하냐?
신형 방사포 시험을 김정의가 직접 하고 200km 날아온다는데 우리는 포사격 훈련도 못하고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K9 자주포도 이제는 훈련하려면 육지로 들고 와야 되고 그리고 포문도 닫아놔야 된다. 자, 비무장지대에서는 GP 폭파 쇼를 하고 자빠졌다. 북한이 그 쇼하는 거죠. 한국에 계속 그런 국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쇼를 하는 겁니다. 휴전선 일대에 북을 도발을 감시할 정찰도 금지되고 아예 그냥 대북 경계망을 우리 스스로가 풀어 헤치고 있다. 정치 권력과 이에 굴종하는 한줌 정치 군인들이 저지른 안보농단의 실상이 심각하다. 국방은 외교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두 기둥인데 군인은 총으로 외교는 올리브 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싸우는데 군인은 최악의 사태를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습성은 하나도 안 바뀌고 북한의 전력은 하나도 안 해체됐는데 우리만 지금 해체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개가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그 개가 양떼를 지키는 개가 국방인데 그 이제 늑대가 북한이면 그런데 개가 그냥 늑대하고 교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늑대 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가 개가 늑대인가 하는 것도 지금 모르는 지금 한마디로 개늑시라고 있죠. 개와 늑대의 시간. 언제가 그때냐? 새벽에 어두침침해질 때나 밤에 또 해가 질라 할 때는 멀리서 보면 이게 새바트인지 늑대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시간들을 개늑시라고 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방 군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전부 개늑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가 개가 늑대인가를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군 수뇌부에 있는데 이제 북한이 쳐내려온다고 누가 6.25 때 무기도 없을 때 화염병으로 탱크에 돌진하고 지뢰를 안고 탱크 앞에서 같이 산화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6.25 때 우리를 도와준 16개 나라도 참 어지간하게 어리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보면 6.25 때 그 북한 탱크가 온다고 거기 몸을 던져서 국가가 뭐 그때 복지를 해줬겠어요? 해준 게 뭐 있겠어요? 갓 생긴 국가에 충성을 바친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정말 어지간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들, 국방을 앞장서서 해체하는 간도 쓸개도 없는 놈들이 장관이니 합동참모총장이니 육참총장이니 별 똥배를 달고 앉아서 저러고 있고 과거에 그런 걸 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리 소리가 희미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마디로 나라 꼬라지가 지켜지겠냐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늑시 시간 이제 국민들이 이 나라가 아침으로 가고 있는지 한밤중으로 가고 있는지 개늑시의 시간은 하루에 2번 옵니다. 그런데 이 아침으로 가면 그 개늑시 시간은 여명이 밝아오는 거겠지만 저녁으로 가면 완전히 미드나잇 폴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빠졌습니다. 영화 발키리 그게 뭔가 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슈타우펜베르크라는 이 독일 대령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에는 어찌하여 슈타우펜베르크 같은 군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자, 무슨 뭐 누구를 암살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잘못 끌고 가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게 군인이 해야 될 짓거리냐고 분노하는 사람이 직업 군인들 속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군인 숫자가 몇 명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20만 명이 넘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5만 명 안팎일 거라 봤는데 훨씬 많은데요. 장교가 7만 6천 명, 부사관이 13만 1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나가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직업 군인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만 10조가 돼요. 10조가. 20만 명한테 10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20만 명 중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10조를 받는 20만 명 중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병들이 받는 인건비는 1조 8천억 밖에 안 되고 이 장교하고 하사관이 받는 인건비가 9조 한 7천억쯤 됩니다. 10조를 받아요. 10조를.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숫자가 있다 보면 그 중에 의인도 있거나 좀 정상인 사람도 한둘은 있어야 되는데 죄에다가 그냥 명령에 복종한다고 밑에는 떡이나 보고 굿이나 먹지 일거리 줄어들고 훈련도 안 하니 잘 됐다 생각하는 거. 또 위에는 아유 뭐 우리야 있는 동안에 정권에 적극 협력하고 대임 이후에 또 다른 영광을 좀 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있냐. 그러면 여태까지 육사에서 교육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고 참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쿠데타해서 정권도 잡아서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다 어쩌다 크게 자랑했는데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밑에 지금 자라서 군의 수뇌부가 됐을 건데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반에 그들이 어째서 처신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군에 무언가 큰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군인들 중에요. 대통령한테 들이받은 사람이 옛날에 카트 때 싱글로브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 영화들 보면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 이런 데 보면 아니다라고 들고 받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심지어 병들 중에도 온갖 자료 들고 가가지고 막 위키리크스 같은 데 폭로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양심상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미군들이 뭐 학살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고문을 하면 여지없이 폭로됩니다. 아부그라브인가 수용소에서 그 고문질 하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이라는 게 양심 세력들이 이렇게 짜여져가 있는데 한국은 그럼 그런 미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요. 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 말 엄청 기분 나쁘지요. 군을 폄하한다고요. 폄하할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가 늑대인지 갠지도 모르고 양떼 몰고 다녔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시키더라도요. 아니 군에서 진짜 부당한 걸 시킨다고 때려치울 정도의 국가의식과 군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요. 군 때려치운다고 밖에 나와서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어째 한 명도 성명 하나 발표하는 사람이 없느냐?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는 사람이 없느냐? 아, 군은 상명하복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 시키면요. 복종 안 하는 것이 참된 군인 자세입니다. 아니 히틀러 저놈이 독일을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다. 저걸 암살해야 된다. 프로이센 귀족 출신인 슈타이펜 베르크가 직접 죽이겠다고 나섰다가 총살 당하잖아요. 총살 당할 때도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손도 하나 이렇게 날아가고 눈도 애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의 몸으로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폭탄 가방을 들고 히틀러의 스프로이센에 있는 벙커 성체라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히틀러 앞에 책상 밑에 가방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걸 누가 옮겨 놓는 바람에 일이 잘못돼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적어도 양심들이 있어서 한 나라가 유지되는데 일본이 어제 누가 그거 적으셨더만요. 2차 대전에 천황이 항복을 할 때 그 항복하지 말라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암투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8.15 항복 하루 전날 이야기를 다룬. 제가 그 영화 봤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명분을 지키면서 싸우는데 심지어 항복한다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막 소장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도도 해요. 그걸 막으면서 항복을 하니까 자살을 한 사람이요 530명인가가 죽었습니다. 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렇게 지게 생겼으니까 항복을 한다? 그건 잘못됐다. 국민을 속인 거고 다 속인 거 아니야. 심지어 그 협상을 끌어가면서 다른 군인들을 눌렀던 사람도 자살했습니다. 내가 이런 항복을 끌어가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일본의 양심입니다. 일종에요. 그리고 무인들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아니 나라가 이 지경으로 국방이 해체되어 가는데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갱가 늑대인가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정말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시키면요 굶어 죽을 망정 그거 안 하고 나와서 노가다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